일단 감사를 속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신자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보고로 앞서 우리 행정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님은 지금 수행 중으로 지금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백한 핵심지원 담당입니다. 김윤옥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김맹희 인구정책 담당입니다. 정일랑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성혜란 미디어 정보 담당입니다. 행정과장 추신자입니다. 평소 공정발전위에 마음없는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신서는 공통상 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하계면 벨천지 문화센터 조성사업 실시 설계와 군 홈페이지 지능형 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도 민주평화통일 하동군협의회, 아동위원회의회에 2천만원과 2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 1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월 사업 추진과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금 낙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행정과 근무인원은 17개 분야 33명으로 공무직 12명, 비정규직 21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은 민간보육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환경개선사업비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 편성 의미 집행 현황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자치대학 미운영으로 3천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중 예산 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사업 등 26개 사업 지원 대상 감소로 국비 1억 7,664만 4천원, 도비 2억 1,689만 3천원 집행 잔액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하계면 벨천지 문화마당, 하동군 청소년 수용시설 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등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민선 7기 군수공약 추진사항입니다. 군수공약사항 3건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천연나무 어린이집 교원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호산나 리틀 어린이집 국공립 전원 완료하여 100% 달성하였으며 하동군 장학재단 200억 조성 모금은 많은 국민의 참여와 협조로 178억 조성으로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와 트렌드 교육원 3D 프린터 교육과 유튜브 제작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 지원 및 집행사항입니다. 대학교 평생교육과정은 경상대, 경남과학의대, 진주교대에
새 시스템 유지보수는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하동군 아동위원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날 행사는 미개최하였으며 비대면 행사로 어린이 1,300여 명에게 선물 꾸러미를 선물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 2020년 2021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경남은 생활 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 등 공모사업 4건에 5억 6,500만원, 2021년도에는 정령 공간조성사업 선정 등 5건에 5억 6,75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6페이지 주민신고포상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 요양금 신고포상금은 각각 3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37페이지 민간입법 사무 현황입니다. 하동군 청소년 수련회는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에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입학 운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5개 광고물 군정 홍보 실적입니다. 주민자치대학 등 홍보를 위해 5회, 평생학습 수강 모집을 위해 2회 현수막 게시 홍보하였습니다. 40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상 지평 현황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1260명 아동에게 7억 3200만원, 아동형 재난안정지원금 학원 41개소에 21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동편의 차량 제공 1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 각종 국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등 24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행정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62페이지 하동군 공무원 현황 및 1억 운영 현황 예산 현황입니다. 52페이지 2021년 4월말 현재 정원 699명에 현원 662명으로 결혼이 37명입니다. 강모 고등학교 출신 특채는 3년간 없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1월 운영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인건비는 645억이며 예산 편성액은 537억 원입니다. 2021년도 기준인건비는 656억에 예산 편성액은 536억 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시간의 근무 현황입니다. 월 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의 근무자는 2020년도에 78명이나 2021년 4월말 현재 59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공무원 해외 예방업 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 1월에는 3명이며 그 후 코로나19로 4월말 현재까지 1명도 없습니다. 65페이지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은 4건에 5억 2,728만 천원, 2021년 4월말 현재 4건에 2억 6,1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기금 조성 및 지급 현황입니다. 하동군 장학재단 2만원, 이사장을 포함하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178억 5,985만원으로 기본재산이 110억원, 보통예산이 68억 5,985만원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부터 88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9개 장학상업에 516명에 3억 7,718만원, 2021년도에는 5개 장학상업에 175명 1억 5,87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생들 지급의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장학금 출연 현황입니다. 장학금 출연은 2020년도에는 16,619건에 10억 1,323만원, 2021년 4월 말 현재 5,255건에 3억 3,943만원입니다. 90페이지부터 96페이지 10만원 이상 기부자는 상세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국민자치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에는 미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하반기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시 보다 알찬 내용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인구정보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 44,326명으로 최신 대비 3학년 3배 이상 높아 자연 감소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선 작년 시책은 9억 6,2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책부 세부 내역과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13개소에 정원 770명에 현원 아동 519명, 종사자는 118명입니다. 111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활용 현황입니다. 18세 미만 취약 및 미취약 아동 중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정 등 개식 의료 아동 530명에 1인 1식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및 지역 아동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 무상급식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생에게 학교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사 일정에 의해 지원 일수 산정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2개 학교 2,812명에게 17억 3,521만 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의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폐교 현황 및 활용 계획입니다. 21개 폐교 중 5개 학교는 교육지원청 자체 활용, 9개 학교는 유상대부, 5개 학교는 대부 계획 중이며 1개 학교는 보존, 1개 학교는 지금 매각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8페이지 부서장 이상 간호의 거주 현황입니다. 부서장 40명 중 31명은 본인과 가족 모두가 하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5명은 본인과 가족 모두가 간에, 4명은 본인만 하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감사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은 시도세대입니다. 입주 희망자는 미혼 공무원으로 입주 규정에 의해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3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전국 군대 행정구역 설치 현황입니다. 전국에 82개 군지역이 있으며 평균 세계국 15개 실가, 10개 업면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 123페이지 공무원 단체 보험 가입 내용 및 수요 현황입니다. 가입 인원은 957명이며 가입 금액은 2억 5,528만 2천원입니다. 124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내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단체 협약 여부서는 2019년 당직교대 등 220개 항목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 기간에 되며 2021년도에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 공무원 4개 학년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4개 학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종합건강검진, 동호회활동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본청, 소읍면 당직 현황 및 당직비 지급 현황입니다. 본청군 소득사업가에는 공휴일에는 주야가 모두 근무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야간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 8겸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5겸에는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129페이지
공무원 인사 운영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자는 2020년 15명이며 2021년 상반기는 현재 1명이 시행되었습니다. 발탁 인사는 없으며 전부 희망자, 부서 추천제 등 정기인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공유부서 근무자는 특수직렬 등을 사유로 47명입니다. 133페이지. 정보 분야 장비 소프트웨어 구비 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진흥형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홈페이지 이미지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입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4개소가 있으며 2021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국공립 1개소를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청소년 문화지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12개 프로그램 64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거리두기 방침 완화가 되면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1개소에는 이용 인원이 약 200여 명이며 3명의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이며 153명의 아동과 13명의 지도교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업면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업면에는 한 건 이상씩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업무민들의 복지 증진과 아름다운 업면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5조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서 국공립 보육시설 학생이 100% 달성했다고 했죠. 예. 시도 군수 추진 우리 이번에 군수님이 1등을 하셨는데 특히 교육에 100% 받아서 1등을 하셨다더라고요. 예. 이 공약사 말고 딴 지사들보다 더 잘된 교육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교육 분야에 이제 총괄적으로 공약 사업은 이제 우리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 나가는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장학기금 제도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청소문화의집, 그다음에 장난감 은행,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교육시설에 대해서 100%를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좀 더 우리 군수님이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항상 우리 인구 문제 작년보다 우리 460명이 또 적어졌죠. 예. 또 지금 신생아 출생이 4월 말 현재 35명. 예. 이 인구 증대 사업에 대해서 딴 지자 채우고 우리 하동군이 특별히 자랑할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인구는 이제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출산장려금 지책을 작년에 몇 자 이상 4천만 원도 올렸지만은도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동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출생률이 사망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이제 어려움은 많지만은 그래도 하동군에서는 뭐 청년이 돌아오면 뭐 연어 사업을 하면서 공모 사업 등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인구는 1년에 한 1000명씩 줄이고 학생 수는 한 100명씩 통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맞죠? 예, 그러면 한 몇 년 후 같으면은 한 10년 후 같으면 진짜 이 자체가 진짜 조립이 이태롭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이 다른 시군하고 특별히 다른 걸 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 함양군에는 인구 유입이 아주 잘 돼서 제가 한번 보니까 그 학교마다 그 학생 수를 집단 그 학부행 이주, 특히 악기 교육이라든지 1인 1악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골프 지도를 전 학생에게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학습을, 딴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영어 학습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집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인구 유입이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하동군에는 특별하게 이런 데는 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까? 뒷감이라고. 아니, 하동군에도 우리 영어 캠프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 해서 함양에는 모범으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도 작은 학교 살리기 해서 주민하고 학교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동군은 지금 농어촌에 인구 전략해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또 인구 유입이 드는 경우가 별로 없고, 특별히 하동군에서 인구 유입할 그게 없더라고. 내가 많이 찾아보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딴 시군하고 좀 틀린 경영을 해가지고 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네, 알겠습니다. 예. 1학기 지도를 한다면 전 나라에 집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올 확률이 많거든요. 예. 무조건 뭐 집을 지어가고 딴 사람 줄게 아이가 집 없는 사람들도 학생들 이주를 함으로써 다 올 수 있는 방향이 있고 하니까 좋은 정책을 좀 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 정책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죠? 예. 이상 기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1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예?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예산 편성 후에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6개 사업에 많은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에 국비가 약 1,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국비 약 2천만 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계사업 관리 지원에 약 6,800만 원 등입니다. 국비가 반납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계 별천지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에서는 우리 설치,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동보육시설에서는 우리 당초에, 보조금 신청했을 때 중간에, 아동이라든지 이동사항이 있어서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게 집행잔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면 예산 편성할 때 잘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과도하게 계산한 건 아니죠. 보건복지부 이쪽에 할 때 우리가 한시적, 가정양육수당이 만약에 우리가 2,000명이다 했는데 중간에 전출입이라는 데 하게 나면 받았던 게 중간 정산이 안 되고 당초 예산이,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수시 변동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좀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아동 감소수를 대비해서 그만큼 줄여서 보조금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예산 편성 전에 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예, 2022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게 꼭 주의해서 예. 국고가 반납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각종 이원의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하동군 인구정대 추진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거죠? 예, 맞는 거죠?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 20년, 21년에 이 위원회가 하동군 인구정책 시책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되어 있거든요. 네, 그 35조의 공모사업으로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하동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있는 미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입니까? 네? 코로나? 아니, 이제 인구정대 이제 정비를 좀 해서 했는데 아마 뭐 모은 점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대대적으로 조례도 개편해서 위원장이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시군과 맞춰봤을 때 위원장은 행정에서 부군수 위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개편을 해서 하반기 때 위촉하는 위원들도 전문 분야당 해서 새로운 정비를 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어떠한 이유로라도 인구정대 시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거는 이게 변명 여지가 없죠. 다른 거는 서면심의라도 했어요. 서면심의를 했는데 아예 얘는 서면심의도 안 해버려요. 지금 어떤 시책보다는 인구 시책이 가장 큰 게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구가 없으면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동군, 인구가 없는데 하동군이 존립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더 세밀하게 좀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98페이지의 인구정대 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이게 116페이지하고 그 출산 장려금 지급 현황과도 관련이 같이 있습니다. 자, 116페이지 그 자료를 보시면 19년도에 139명, 2020년에는 136명, 2021년 올해는 67명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죠? 예. 우리 군 현재 인구는 몇 명입니까? 현재 네? 5월 말 현재. 우리 5월 말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5월 말 현재. 5월 말 현재 예. 44,136명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44,223명. 5월 말 현재 예. 제가 통계를 잘못 갖고 있나요? 저는 이 통계 자료를 하동군청 홈페이지 이런 곳에서 받아왔거든요. 예. 근데 뭐 그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뭐 크게 예, 저기 신경 안 하셔도 6월 되는데. 6월 20일 현재고 아니, 5월 말 뭐 현재 예, 그렇게 신경 안 132명 하셔도 되고요. 인구 대비 출생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판단되죠. 네. 예. 그럼 타 지자체와 경쟁적으로 인구정대 조례를 개정될 때마다 지원되는 금액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거나 결과는 큰 효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럼 물론 인구라는 것이 출생률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사망, 전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인구정책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예. 막말로 산단의 투자 유치가 되면 인구가 자연 증가할 것이란 막연한 정신 자세로 업무를 임한다면 결코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네. 산단 들어오면 인구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그냥 하늘 보고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구정책은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격적인 거야 되죠. 그 다음 남하고 달라야 됩니다. 이게 출생했다, 그 다음에 뭐 했다 해서 장학금을 좀 더 준다, 출생 수당을 더 준다, 이래고 인구 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예로 하동군에서 기농기촌하고 가장 기농기촌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악양입니다. 예, 악양면, 화계면. 그죠? 예. 왜 그 악양면, 화계면을 찾아 들어갈까요? 그분들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그렇게 없습니다. 찾아가는 이유가 약간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인프라? 문화적인 인프라들이 이렇게 충족된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군이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특히 신경을 좀 쓰시고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농 기촌 인구가 우리 군의 상당수 될 듯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군을 택해서 오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 군에 정착한 유형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현재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은 무엇인지 담당 부서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2017년도에는 세대수가 386세대가 들어와요. 그런데 2020년에는 1136세대가 들어옵니다. 인구수가 2017년에는 686명이 들어오는데 20년에는 1610명이 들어와요. 이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하동군 인구정책 시책 지원 조례를 이렇게 보면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아동에 따른 하동군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적정 인구 확보를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 지원 대상에를 보면 1항에 출산 장래 지원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지원에 보면 출산 장래 지원, 출산 장래금, 출산 축하 물품,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임산부 철분제 지원,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인구정대 시책별 소관 부서들을 보면, 현황을 보면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 장래 지원은 행정과에서만 다둥이 안전보험, 영유아 양육수당, 출산 장래금, 출산 축하용품, 출산용품 구입비,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이런 것들이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네. 그 외에도 뭐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철분제, 임산부 양수검사비, 그다음 전입세대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는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전입세대 지원금,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학생지원금, 전입군인 휴가 지원금, 그 다음 결혼에는 결혼 장래금이 이렇게 행정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좀 더 이것만 보면, 이 자료들만 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것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 의원이 보면 관심이 좀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크게 가지고 네. 출산 인구 감소에 따른 큰 대책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55페이지를 한번 보면 직렬 불부합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게 동료 의원님도 저희 행정사무관서 때마다 이 직렬 불부합 하지 마라. 저도 직렬 불부합 하지 마라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직렬 불부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제 시부는 좀 하지만 공부 단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인사 때는 이제 직렬 불부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인사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과장님, 저는 인사부서의 책임자가 직렬 불부합 전혀 안 할 수 없다라는 그 고충 정도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네. 너무 심해요. 하동군이 좀 심해요. 예, 처음에 좀.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왜 들어오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농업직, 시설직 했다면서 직렬들이 각각 다른 시험을 치고 왔잖아요. 예. 근데 직렬을 갖다 이렇게 불법시켜버리면 어떻게 좀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128페이지에 본청 소읍면 당직 근무 현황 및 당직기 직업 현황을 보면 이것도 꼭 마찬가지로 동료 의원님이나 본 의원이 몇 번을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 당직 근무, 당직을 왜 읍면에 시키느냐라고 하니까 좀 전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제부터 서서히 바꿔간다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이 당직 근무 주요 임무가 보면 방범, 방호, 방화 및 그 밖의 보안 상태 및 순찰 점검,
경비업체가 다 하고 있잖아요. 경비업체 돈 주시오. 네. 경비업체가 다 합니다, 이거.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책임 떠넘기는 겁니다. 읍면 직원한테. 근데 읍면 직원이 과장님 당직하는 것까지는 또 뭐 예를 들면 그렇다 칩시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당직비 6만 원 주시죠. 네. 그 최저임금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도 안 주는 거 당직을 시킨 거는 말이 안 되죠. 당직은 9시간 근무를 하시잖아요. 8시간 근무 안 하잖아요. 점심시간을 따로 못 두지 않습니까?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네. 일반일 때는 당직 근무를 하면 아침 9시 출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시간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읍면 그 사무소에 가보니까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니까 좀 보호해달라면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붙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직 때는 안 되잖아요. 당직 때는 점심시간을 따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9시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9시간 근무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방향에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읍면 당직이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읍면 당직이 있으면서 거기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군청에 보고해서 군수님에게 뭐 결재를 득해야 비상근무를 뭐 발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민원 그 자료를 제가 요구 안 하겠습니다. 읍면 당직하면서 민원 처리하는 게 거의 제로일 겁니다. 제로. 그럼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하반기에는 진짜로 전향적으로 꼭 필요한 뭐 예를 들면 하동업이란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한번 과감히 없애는 걸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7월부터는 5개면 일제 시행하도록 그렇게 5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당시 큰 읍면은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했는데 이제 여름 하절기 동절기 마쳤으니까 7월부터는 다른 5개 면에도 재택근무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하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구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 있지? 예. 지금 거기 군비가 90%가 지금 2개나 있고 국도비 이렇게 있어가 자본은 한데 여기 지금 사후 관리 내역에 보면 전부 다 관리 상태 양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를 보조를 해줄 때 무엇을 보조가 어떻게 관리를 하나 그거 없이 다 이래 양호가 나와가지고 했습니까? 좀 100% 양호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 중에 우리가 신청할 때 민간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이제 노후된 그 부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했을 때 이 보조금을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시설 개보수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학생들 이용이라든지 어린이 이용에 관리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전에 있는 걸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 시설 개보수 보조금을 해주면 몇 년간 그걸 합니까? 아니, 이제 하면 이렇게 계단 중문을 설치해달라, 아니면 체육관 이런데 백제가 하다 하면 우리가 올리면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개보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 군비 90%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군비 90% 보조 비율이 90%입니다. 우리 국도비 가져올 때. 이렇게 보조를 해가지고 네. 개보수를 하면 몇 년간 보조를 또 내년에 또 개보수가 있으면 또 군비를 아닙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또 2년 후에 또 다른 개보수가 있으면 시설 환경 개선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맨날 우리 군비로 가지고
어린이집 그 집꽁치 주다가 우리 예산이 다 들어가겠네.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그거에 그 하동군 인구정책 시체 조례안 그 있지. 예, 그게 작년도에는 23명인데 올해는 20명 3명이 줄었네. 지금 우리 군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였지만 인구정대에는 지금 추천이 안 되어 있었고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여러 위원들 의원이 왜 이거를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예, 지금 우리 저 하동군이 인구정대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 인원을 해서라도 인구정대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줄었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구정대에 있어서 다문화들이 경상남도 통계를 보면 다문화들이 들어서 인구정대가 늘었다는 그 뉴스 보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를 좀 관리하라고 했는데 요새 다문화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그렇게 전에 옛날에 우리 단체장 할 때 관리할 때보다 조금 소홀한 그거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행복과 여성개혁 해가지고 이제 다문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구가 늘려면은 기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하 정책까지도 여성계에서 한국 교실 등 해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시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다문화 행사가 많이 지금 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어린이날 청소는 비대면 이래가지고 아동위원회 작년에는 3천만 원 가는데 올해는 2천만 원 지원됐네. 예, 그래, 이런 거는 코로나가 있어도 비대면 하면 행사를 하면서 이제 다문화 행사는 코로나를 핑계대고 다문화 행사는 전혀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예, 다문화들의 그거를 위해서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OK 광고물 군정 홍보 실적 있지. 예, 여기 우리 하동 광고사 인포 PR 두 군데만 다 계약이 돼 있네. 계약에 다른 우리 하동군에 다른 광고사가 없습니까? 이 두 군데뿐입니까? 아니, 이 두 군데만 계약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유는 없는데, 아마 부서에서 여기 할 때, 아마 우리 빈생수수원이나 이게 할 때 가장 좋은 게시할 수 있는 문구들이 나와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에게 주기 위한 것보다는. 이거를 보면은, 어느 누가 봐도 특정 업체에 계약을 했다는 것밖에 두 개의 회사가 다 갈라가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동군에 이런 광고사를 조금 많이 발굴해가지고 골고루 우리 하동 지역에 있는 그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공무원 사기 ang양시책 추진 현황인데요. 제목은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요 제목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국업부터 시작하셨죠? 네, 사기 ang양이 어떨 때 가장 많이 되던가요? 예? 과장님이 9급 공무원 시절, 8급 공무원 시절에 어떤 것들이 사기 ang양이 가장 많이 되던가요? 이 복지 포인트나
또 여러 가지 그 복지 혜택이 사기에, 공무원 사기에 도움이 많이 되시던가요? 네, 일단 휴가를 가도 좀 복지 포인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받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받는 것도 맞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저는 제가 정당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 업무에 대한 보상, 그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적정한 제 시기에 진급을 할 수 있을 때 진급하고, 그러는 게 저는 가장 그 공무원들 사기에 맞다고 보거든요. 사기 진작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실 군인도 마찬가지고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하동군의 공무원분들이 자기가 이런 한 거에 대한 그 직책상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기 진작에 있어서 진급은 우리가 최소 진급 연수에 맞춰서 진급이 되고 있으며, 또 이제 각종 모범 공무원이라든지 알프스 공무원상 해가지고 그에 따른 상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장님, 물론 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예. 올라갈수록 자리는 좁아지고 밑에서 올라가는 인원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쟁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 경쟁이라는 게 공정한 경쟁이어야 되고, 근데 보면 지금 제가 보는 우리 하동군의 인사는 아직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제 인사를 하고 나면 100% 만족은 거의 어떻게 100%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받아들인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사 전에 인사 예고를 했을 때 자기가 정말 자기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또 가서 근무하고 싶은 곳 이렇게 사전에 또 직원들에게 공모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사를 하고 있지만, 하고 나면 또 부족한 부분들도 다시 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만은, 일부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잘 모르는 저희들 눈에도 띄어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요즘 대통령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회는 균등해야 되고 결과는 공정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지금 금평이나 이런 걸 볼 때 일부 부서장들이 그것도 남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친타든지 아니면 또 잘 지낸다든지 자기가 이뻐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업무에 잘 아시겠지만은 또 보시지만 해낼 수 있는 직원들은 또 그마에 따른 인센티브와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또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는 보기에는 그래도 페널티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쓰는 이제 우리가 공무원을 하면서 이것을 해내야 될 때 안 할 때는 우리가 감사에 붙여져서 징계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무원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성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해서 또 징계를 먹을 수 있죠. 물론 징계는 또 인센티브에 해당이 되겠죠. 페널티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참작이 되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해서 이번 하반기 때는 인사에 되도록이면 불평불만이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그런 데서 나올 겁니다. 네. 인사의 공정성을 좀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행정조직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감사원은 약간의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안입니다. 네. 지금 조직 개편을 하시겠다고 지금 상임위에 상정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또 좀 들었으면 또 아셨으면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그 우리 하동군의 공무원 정원이 699명인데 13명을 정원해서 다시 그 조직을 개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를 좀 달리 해요, 생각을. 지금 아까 우리 그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동군에는 인력 풀이 뭐 좁아서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보거든요. 얼마든지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하동군에는 보면 뭐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그 사회 진출을 했다가 중요한 일들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고향에 돌아와 계신 분들, 또는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면서도 또 우리 애양심이 각별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싶은데 굳이 공무원 조직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고문 내지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퇴직공무원 행정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 필요한 거는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아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단한 스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외부에 많이 계시거든요. 또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행정이나 일반적인데 대해서 의원님께서, 우리 자문단을 그런 게는 뭐, 우리 하동군 전반적인 데에서 언론을 할 수 있는 데 한번 마련해봤으면 하는 걸 한번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 다 있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한번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조직을 이렇게 확대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제가 그 예산과 고려하고 해서 우리 조직뿐만 아니고 하동군 전반적인 데 대해서 우리 자문단을 구성해야 될 문제들은 한번 의논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 구성은 돼 있습니까? 아니, 자문단 놓고 각 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목적 집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없습니다. 대성산업단지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한시적인 조직. 그러니까 이 대성산업단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자문단. 그거는 이런 지금 그 사회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외부에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공무원들 여기 보면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이 3년 이상 해가지고 47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업무에 무슨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연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그 근무 연속성도 있고 또 그 특수직렬 분야에서 뭐 상하수도 사업소나 특수자금 이쪽으로는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나머지 분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 때는 좀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장기 정원에 비해서 예. 이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부서에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지금 나머지 수도사업과나 도시건축 이런 데는 의원님께서 잘 앞에 하고 이제 운전직이나 말고 좀 하고 있는 데는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계라든지 이런 데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나 이런 분야에는 그곳에서 개장으로 있다가 가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인사 시에는 좀 그 정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잘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못하면 외부에 또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빛 봤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70쪽을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장학금 그 보통재산 밑에 그 해당이 지금 나와 있죠. 예. 거기에 그 9번하고 14번하고 예치 기간이 똑같죠. 예. 근데 9번은 이율이 1.3이고 14번은 1.05입니다. 예. 그 다음에 12번하고 15번하고 예치기간이 똑같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이율이 1.49 밑에는 1.05입니다. 예. 그 다음에 13번하고 16번이 그 예치기간이 같죠. 예. 거기에는 13번은 2.4. 2.1%고 예. 그 다음에 16번은 1.5입니다. 이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차이는 제가 지금 장학재단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때문인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줄 수 있는 이윤이 그 은행별로 조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이율이 비싼 데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이율이 낮은 뒤에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예치를 하는 이유 같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 장학재단 운영을 할 때 우리 하동군에 있는 금융기관이 예치를 한 곳에만 몰아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장학금을 또 가져가기 때문에 예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국민들한테 코 묻은 돈까지 이 장학금으로 이 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단돈 10원도 이 이율을 높은 데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법안 놓고 보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 같이 연결을 했어요. 89쪽 한번 봐주시죠. 금년도 4월까지 5,255명에 3억 3,943만 8천원을 출연했다고 지금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도 4월까지 예. 이 집계를 해보면은 5,625명에 4억 4,107만 2천원입니다. 이 장학금이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뭐 전년대 동기 대비 해보면은 30% 정도 이 출연금이 지금 감소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 봅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아마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위축되다 보니까 장학금에 좀 기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장학금 좀 기탁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기도 좀 죄송한 그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어서 좀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정말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은행에 예치하는 이런 돈이라도, 예. 단돈 10원이라도 이자를 더 두는 뒤에 예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출연금 감소 이유를 분석을 해서, 예. 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98쪽을 좀 한번. 지금 인구 정대 시책 추진 관련입니다. 지금 국가군행발전 특별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인구 감소 지역이 하반기에 지금 지정하는 거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하동군은 그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지만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 지역에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어쨌든 거기에 이 포함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예. 인구 정대 시책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22쪽 합니다. 전국의 군별 행정기구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예. 그 122쪽에 보면은 경남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공부만 놓고, 그 경남만 놓고 봅시다. 실국이 3개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인구가 몇 번째냐면 6번째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함안 같은 경우도 실국이 지금 2군데입니다. 이겼습니다.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실가가 하동이 17개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함안도 15개입니다. 그 다음에 담당이 83개입니다. 함안이 담당이 지금 81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경남 도내 군부 중에 인구는 10개 군 중에 6번째인데 실국, 실가, 담당이 이렇게 제일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준인권부나 또 인구 할 때 잘 아시지만, 이게 꼭 인구뿐만 아니고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난, 재형, 이런 바다, 강, 산, 이런 분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국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인구 대비. 지금 거기 방금 면적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예, 합천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984km평방미터입니다. 산청이 795km평방미터. 거창, 산청 다 우리보다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보다 많습니까? 이제 10개 행정수요 지표에 지금 65세 인구, 자동차세, 장애인 수, 법정 민원 수, 이걸 다 합해서 우리가 정원을 했을 때 이제 하동구는 713명까지. 그거는 상한선이지. 예. 최대 할 수 있는 선이 거기지. 시군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가면서 그 이하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최대치 아닙니까? 예. 그럼 다른 시군도 그 최대치를 못 찾아서 이렇게 우리보다 작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산업단지 조기 준공 및 투자를 위한 2021년 하동군 행정조직 개편이 이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은 겁니다, 이제. 실가가 18이 됩니다, 18이. 지금. 담당이 85가 됩니다.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인구를 계속 줄여드는데 이렇게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봅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점은 아니고, 일단을, 조직 개편을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갈사, 대송, 두 단지, 우리 지금 염려하는 우리, 분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우리 대송산단을 저렇게 둘 수 없다는 의미로 투자 유치단을 해서,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우리 하동군의 지역적으로 또 분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투자 유치단을, 조직 개편으로서 이렇게 하반기 때,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조직을 새로 신설을 안 하더라도 어떤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정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군이 지금 현재 1,400억 원의 그 채무를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줘야 됩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 시점에서 행정기구 개편 방안을 TF팀 구성 또는 용역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네. 백 140쪽 좀. 그 지역 아동센터와 관련입니다. 아까 그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적에 31쪽에 이 어린이날 이 선물 증정을 했다고 그랬죠. 2천만 원치. 예. 그와 관련입니다. 이 공교육 핵심과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동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별천지 하동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별천지 하동 행복교육지구. 예. 우리 그 별천지 행복하동 지역은 우리 그 하동교지원청하고 하동군하고 그 각각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해동에 있는 모든 그 교육에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2021학년도에 우리 아이 보금자리 운영에 8개 팀 11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주말에도 하고 있고 각 학교마다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난 그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예. 그 남부발전 본사에 편성되어 있는 기부금 예산으로 각 발전소에 1천만 원씩 배정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입학 시행해가지고 군내에 6개 지역 아동센터에 선물 꾸러미를 전달한 걸 들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역 아동센터와 보금자리 교육생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가정에 한 어린이는 아동센터에 다니고 한 어린이는 우리 아이 보금자리 여기에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한 어린이는 선물 꾸러미를 받아왔는데 한 아이는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전략가와 협의를 해서 하동아력에 정식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그 어린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시간이 초과하겠는데 계속 좀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149쪽입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에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난해에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에서 작년에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기강경고를 받았습니다. 기강경고는 군수님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벌입니다. 알고 계시죠? 내정된 특정인에 맞춰 응시 자격을 임의로 완화하여 변경 공고를 했다. 이런 지금 내용으로 받은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같이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응시자 유의사항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년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이 돼야 안 된다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제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제7, 제2항의 규정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의 전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동군 인사교육 운영 규정 제2호에 휴직기간을 제외한 연속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인사교육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년 이내 전출한 자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